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담 전규호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추사의 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예를 감상하려면 몇 가지 서예 운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소의 법칙, 소밀의 법칙, 조수부의 법칙 등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대소의 법칙은 글씨가 크고 작은 것을 말하고, 둘째, 소밀의 법칙은 어떤 글씨는 핵이 성글성글하고 어떤 글씨는 오밀조밀한 것을 말하며, 셋째, 조수부의 법칙은 어떤 핵은 글씨에 물기가 많고 어떤 핵은 마른 장작 같은 글씨를 말합니다. 이렇게 글씨가 일목요연하게 똑같지 않고 크고 작고 습하고 마르고 성기고 빽빽한 글씨가 섞여 있어야 비로소 글씨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래를 하려면은 이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면서 노래를 해야만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듯이 이 서예 예술에서도 굵은 핵이 있어야 되고 가는 핵이 있어야 되고 물기가 있는 핵이 있어야 되고 또 물기가 없는 핵이 있어야 되고 큰 핵이 이 굵은 핵이 있어야 되고 가는 핵이 있어야만이 이제 글씨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서예를 잘 쓴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로 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신라의 김생 선생과 조선의 추사 김정희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추사 선생의 글씨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추사를 하려면 그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조선의 학자들은 성리학을 연구하기에 바빴는데 추사는 북학의의 저자인 박제가 선생의 제자였으므로 일찍이 청나라에서 풍미하던 고증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증학은 이념에만 치우친 성리학과 대립한 실학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금속학, 사학, 문자학, 의문학, 천산학, 지리학 등과 함께 당시 유행하던 학문을 말합니다. 추사는 24세에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생부 김노경공을 따라 연경에 가서 중국 금속학의 대가인 옹방강과 완원 등을 만나 두 사람과 사제의 교분을 맺고 실학에 대한 많은 책을 섭렵하고 비로소 실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추사는 34세에 대거에 급제하고 청환의 직을 역임하고 형조 참판을 거쳐 55세인 6월에 동지부사의 임명을 받았다가 8월에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만 9년간 제주에 위리 안치되어 유배 생활을 하다가 63세가 전부는 12월에 방송되어 그 다음 해에 귀경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66세에 다시 권돈인의 배우 인물로 지목되어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었고 2년이 넘어 풀려나니 이때 추사의 나이는 67세였습니다.
이렇게 추사는 약 11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서예에 전념하게 됩니다. 만약 11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추사의 서예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11년간 긴 세월 동안 오직 붓과 씨름하면서 갈고 닦았기에 세계에서 유일한 추사체를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추사의 6채 편액을 보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숭 해심.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 그런데 원래 서예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가면서 쓰는 것입니다. 밑에는 유천 시해. 하늘에서 놀면서 바다를 희롱한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 보면은 노완이 이 만필이라. 이 노완이라는 것은 추사가 호가 완당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앞에 노인이란 뜻인데 아주 숙련된 사람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늙은 완당이 장난삼아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서라는 것은 원래 이 우윗줄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자를 쓸 때 이 공간을 여기는 공간을 두고서 위만 맞췄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숭자는 이 산을 원래 옛날에 산자를 쓸 때는 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썼어요. 다 모든 산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 이렇게 눕혀놓고 이 간머리를 할 때 원래 간머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추사는 정반대로 이것을 이렇게 옆으로 나가게끔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썼죠. 요거와 요것의 반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숭자를 이렇게 썼고 해자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추사 선생은 요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짝 붙였죠. 그래서 이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해자 쓸 때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훅 올려놨어요. 그 왜 올렸느냐면은 이걸 안 올리면 이쪽 요 부분이 비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 빈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심자도 매일반이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요렇게 옆으로 밖으로 뻗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목자 쓸 때에 목자를 쓸 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길게 했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썼다. 이것이 추사의 글씨입니다. 유자에 있어서는 유천 시해라. 유자에 있어서는 이 책받침, 요 책받침이 특이합니다. 요 책받침. 뭐냐면은 원래 책받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않고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라 이 말입니다. 특이하게 다르게 썼다. 천자도 매일반이죠. 천자도 원래는 이렇게 해서 밑에 핵이 이렇게 길게끔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이 추사는 여기서 위 핵은 길게 하고 밑 핵은 짧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대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보다 다르게 썼다. 변화를 주었다. 이런 얘기죠. 시자는 여기서 이제 이 창과가에서 이 창과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것도 안 찍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고
해자는 이 위의 해자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른 것은 여기에 공간을 줬다는 얘기고, 이 글씨는 노환이 장난 삼아 썼다. 만필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장난 삼아 썼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 추사의 글씨가 하도 귀하기 때문에 장난 삼아 쓴 것도 지금 이것이 책에 지금 수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추사의 행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사호 편애죽 공원 그대는 사사롭게 두루 대나무를 사랑함이 있지만 객무능야 지간사라 객은 나그네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다만 책만 본다. 이런 시인데, 이게 원래 이것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이 가난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글씨가 있는 한국의 미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의 미라이라는 책에 이렇게 수록이 돼서 지금 이것을 사진 찍어서 그냥 붙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것이 이 서자가 운자이기 때문에 이 서자가 운자가 이 옆으로 좌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협서는 이제 이것을 협서라고 그래요. 협서라고 그러는데 협서는 뭐냐면은 석천거사 정촉이라. 그래서 석천거사는 석천이 이제 호죠. 석천태사가 부탁해서 완당이 이걸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필법으로다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자에서 이 유자 이렇게 그을 때에 이 근 이핵이 굵게 쓰고 그 나머지는 가늘게 썼지 않습니까? 또 호자에서 여기 가늘게 쓰고서 여기 밑에는 굵게 하고, 편자에서 여기 이제 굵게 넣고 가늘게 쓰고, 또 여기서 가늘게 점을 찍고 굵게 하고 가늘게 하고 굵게 하고, 이게 굵은 거와 가는 것이 반복됐다. 이것은 음양을 넣었다. 음양은 뭐냐? 음양은 천리를 얘기하는 거입니다. 천리를. 천리는 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그러니까 천지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천리죠. 그 원리를 갖다가 글씨다 대입을 시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이 무자에서 가늘게 넣고 굵게 넣고 이렇게, 또 여기도 굵게 하고 가늘게 하고, 여기 굵게 쓰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굵게 하고 가늘게 하고, 이렇게 굵은 거와 가는 것이가 반복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음양의 원리를 이 글씨에다 작품에다가 대입을 시켰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추사의 글씨를 모든 사람들이 글씨는 추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문에서 추사의 어떤 글씨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어보면은 몰라요. 뭐가 좋은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누구든지 다 글씨를 잘 썼습니다. 추사만큼 잘 썼어요, 다. 그런데 이 추사가 딴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천리를 갖다가서 이 글씨에다가 대입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추사가 훌륭한 서예가입니다. 훌륭한 서예가고 예술가입니다. 네. 다음은 주림 서묘 삼당자요. 주림은 이게 이제 구슬을 낀 것 같이 이 책의 서예의 묘미는 삼당의 글자요, 이런 얘기죠. 삼당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당나라를 얘기하는데 초당과 중당과 또 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문학이 상당히 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당에서 활동한 작가가 있고 중당에서 활동한 작가가 있고 만당에서 활동한 작가가 있는데 이 초당, 중당, 만당을 합해서 삼당이다. 그러니까 삼당의 글자다, 이런 얘기고요. 석실, 문고, 양, 한풍이라. 석실에 이제 책을 넣어두는 석실이죠. 석실에 문장이 높은 것은 양한의 풍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양한은 뭐냐면은 양한이라는 것은 한나라를 얘기해요.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한나라를 얘기하는데 동한과 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한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실에 있는 문장의 높은 것은 양한의 풍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글자를 풀이해 보면은 여기도 매일반이에요. 석실은 이 석자 쓸 때 얼마나 두텁게 썼습니까? 실자는 여기서 가는 핵이 나왔죠. 다음에는 두텁고, 여기 두텁게 쓰고 가늘게 쓰고, 대체적으로 이제 가늘게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주림 서할 때 서자에 처음에 할 때 여기서 이제 굵게 들어갔다면 이것도 굵게 들어가고, 요자도 매일반이죠. 이렇게 해서 여자 쓸 때 이렇게 할 때 이걸 굵게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요걸 할 때 이것도 굵게 넣고, 나머지는 가늘게 쓰고, 삼당은 대체적으로 굵게 넣고 이렇게 이 자자는 가늘게 쓰고, 이렇게 해서 굵고 대, 가늘고 소, 이렇게 해서 굵고 가는 것이 겹쳐서 나온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양오행이 들어있는 천리를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는 신라 진흥왕 제위 540에서 576년 사이에 국토를 넓힌 뒤에 변방의 곳곳을 순시할 때에 북한산에 세운 비입니다. 당시 추사는 금성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옛 비문을 널리 조사했습니다. 1816년 늦은 여름에 김경연과 함께 북한산에 올라가 이 비를 찾아냈고, 조인영과 함께 다시 찾아가 남아있는 68자를 판독하였으며 그 사실을 비 측면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 뒤 추사는 함경도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의 탁본을 입수하여 이들 두 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진흥왕 이비고라는 탁월한 논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흥왕 순수비의 추사가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기는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차, 신라, 진흥왕, 순수비, 병자 7월, 김정희, 김경현이 내라. 이는 신라 진흥왕, 진흥대왕이 순수할 때 세운 비인데 병자는 7월에 김정희하고 김정희와 김경인이 와서 읽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요 글씨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축년 6월 8일 김정희, 조인영이 동네 같이 와서 심정 살펴서 판독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잔자 68자를 살펴서 판독해서 정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것은 추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서법으로 얘기하면은 요 글씨는 뭐 보통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간머리를 이제 간머리를 할 때에 이 간머리를 이렇게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 특이하죠. 여기 인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인자를 쓸 때, 그리고 심자 쓸 때도 매일 봐야죠. 심자 쓸 때도 심자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심자를 썼고, 그 다음에는 조자, 이 조자 쓸 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책받 이게 이제 단언할 주자인데 이건 전서핵으로 쓴 것입니다. 전서핵. 전서 핵으로 쓴 것이 특징이 있는 것인데, 이건 비에다가 쓴 글씨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중하게 썼다. 정중하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것은 김인현 8월 20일 이재현 하고서 용인 사람이다. 그러면 용인이시란 얘기예요. 용인이시 재현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것은 한 40년 이 추사가 이거 한 뒤로 40년 뒤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가운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건. 예. 네. 오늘 이 추사 서예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비경춤체조는 어깨 근육과 팔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을 벽을 밀듯이 힘있게 힘을 실어 주어서 당겨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손바닥에 힘을 벽을 밀듯이 와서 오른쪽으로 먼저 또 밀어내고 힘 빼고 올려서 가져오고, 그 다음 왼쪽으로 손바닥에 힘을 줘서 밀어서 힘 빼고 다시 위로 가져오는 동작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팔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어깨와 팔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경의 1분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작은 팔을 들었을 때 옆구리를 타고 올라오는 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팔을 벌려서 손목을 나에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몸을 오른쪽으로 먼저 내려서 아래손은 바닥으로, 위에 손은 위쪽으로. 이때 시선은 하늘을 보고 힘껏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넘어가서 바닥, 그 다음에 위, 시선은 위쪽으로 해서 힘껏 양쪽을 밀어주면 전체적으로 옆구리를 타고 흐르는 8가지의 근육들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와서 손을 하단전에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팔을 벌리고